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소식인데요.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한 해 예산만 30억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팀 대부분은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친여 성향 지지자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의혹은 많이 있었죠. 뭐 숫자는 안 나왔어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팀이 이제 드러난 이후로는 이제 댓글 부대라고 소위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 나온 게 한 7, 8년 전이에요. 7년 전쯤이죠. 예. 제가 댓글 부대에 있다고 얘기했다가 음모론자를 엄청 욕 먹었어요, 그때. 7년이 지나서라도 밝혀지니 반가운데, 이거는 지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 때 이야기예요. 두 가지 정도가 뭐랄까요, 짚어볼 볼이라고 생각하는데 3,500명 나왔지 않습니까? 30개 팀 예산 30억. 국정원의 예산에 비하면 예산 3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수활동비가 워낙 크게 책정돼 있죠. 그러니까요.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저는 이 30개 팀 예산 30억은 전부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말단의 댓글 부대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 인지도 있는 소위 뭐 논객이라고 하는 보수, 그렇게 칭해지는 자칭 타칭 인사들도 이 댓글 부대의 어떤 일원으로 관리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교단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발단 소위 사건으로 구속되던 윤 목사이고 그게 한 가지,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이 규모도 그렇고. 국정원이 지금 정권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예산을 30억만 썼다. 이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나온 건 이만큼이죠. 문서가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우선 국정원이 인정한 중간 보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대선 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전에 터졌죠. 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댓글 부대 연재 완전히 해체하고 심리전단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댓글 부대가 없어졌느냐? 댓글 부대는 활동했다고 저는 압니다. 예, 뭐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뭐 포탈의 댓글도 그랬었고, 각종 커뮤니티도 그랬었던 걸로 저는 사실은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금방 눈치챌 만큼 눈에 띄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는 과거처럼 국정원 내부 심리 전단, 내부 직원이 직접 댓글 부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보도 아니고 했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일종의 아웃소싱을 한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유명 강사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네, 지금 강사.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댓글 돈 받고 다는 그렇죠. 조직들, 프로페셔널한 그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는데, 네. 의심이고 추정입니다. 방식은 바뀌었을 것이고, 바뀐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 중에 일부 알파팀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죠. 예. 네, 그렇죠. 보수단체 간부가 팀을 꾸렸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웃소싱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합니다. TF가 활동하니까 또 추가 뉴스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댓글 부대가 당시에는 3차장 체제 하에 있었거든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3차장은 대북 관련 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죠. 네.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 발언 중에 있습니다. 삭제된 녹취록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심리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러시아랑 전쟁하라고 예를 들어서 CIA를 만들었더니 정국민을 상대로 댓글 단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겁니다. 아주. 지금까지 국정원에선 무조건 부인해 왔었는데요. 처음으로 국정원이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일부가 일각이 드러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으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당시에 정권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팀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연이 댓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윤석열, 최동욱, 예, 상징적인 두 분이 이 일로 운명이 바뀌었었죠. 예, 다시 한번 운명이 바뀔까요? 어쨌든 윤석열 지금 정확하게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검장이라고 해야 되죠. 예. 네, 윤석열 지검장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댓글과는 내 인생 뭐 이런 느낌. 자, 그런 큰 사건이 터졌고요. 앞으로 후속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소식인데요.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한 해 예산만 30억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팀 대부분은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친여 성향 지지자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의혹은 많이 있었죠. 뭐 숫자는 안 나왔어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팀이 이제 드러난 이후로는 네. 이제 댓글 부대라고 소위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 나온 게 한 7, 8년 전이에요. 7년 전쯤이죠. 예. 제가 댓글 부대에 있다고 얘기했다가 음모론자로 엄청 욕 먹었어요, 그때. 7년이 지나서라도 밝혀지니 반가운데, 이거는 지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 때 이야기예요. 두 가지 정도가 뭐랄까요, 짚어볼 볼이라고 생각하는데 3,500명 나왔지 않습니까? 30개 팀 예산 30억. 국정원의 예산에 비하면 예산 3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수활동비가 워낙 크게 책정돼 있죠. 그러니까요.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저는 이 30개 팀 예산 30억은 전부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말단의 댓글 부대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 인지도 있는 소위 뭐 논객이라고 하는 보수, 그렇게 칭해지는 자칭 타칭 인사들도 이 댓글 부대의 어떤 일원으로 관리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교단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발단 소위 사건으로 구속되던 윤 목사이고 그게 한 가지,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이 규모도 그렇고. 국정원이 지금 정권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예산을 30억만 썼다. 이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나온 건 이만큼이죠. 문서가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예, 우선 국정원이 인정한 중간 보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대선 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직전에 터졌죠. 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댓글 부대 완전히 해체하고 심리전단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댓글 부대가 없어졌느냐? 댓글 부대는 활동했다고 저는 압니다. 예, 뭐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뭐 포탈의 댓글도 그랬었고, 각종 커뮤니티도 그랬었던 걸로 저는 사실은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금방 눈치챌 만큼 눈에 띄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는 과거처럼 국정원 내부의 심리 전단,
내부 직원이 직접 댓글 부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보도 아니고 했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일종의 아웃소싱을 한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유명 강사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네, 지금 강사.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 댓글 돈 받고 다는 그렇죠. 조직들, 프로페셔널한 그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는데, 네. 의심이고 추정입니다. 방식은 바뀌었을 것이고, 바뀐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 중에 일부 알파팀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죠. 예. 네, 그렇죠. 보수단체 간부가 팀을 꾸렸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웃소싱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합니다. TF가 활동하니까 또 추가 뉴스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댓글 부대가 당시에는 3차장 체제 하에 있었거든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3차장은 대북 관련 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죠. 예.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 발언 중에 있습니다. 삭제된 녹취록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심리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러시아랑 전쟁하라고 예를 들어서 CIA를 만들었더니 자국민을 상대로 댓글 단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겁니다. 아주. 지금까지 국정원에선 무조건 부인해 왔었는데요. 처음으로 국정원이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일부가 일각이 드러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으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당시에 정권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팀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연이 댓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윤석열, 최동욱, 예, 상징적인 두 분이 이 일로 운명이 바뀌었었죠. 예, 다시 한번 운명이 바뀔까요? 어쨌든 윤석열 지금 정확하게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검장이라고 해야 되죠. 예. 네, 윤석열 지검장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댓글과는 내 인생 뭐 이런 느낌. 자, 그런 큰 사건이 터졌고요. 앞으로 후속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죠. 네.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 발언 중에 있습니다. 삭제된 녹취록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심리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러시아랑 전쟁하라고 예를 들어서 CIA를 만들었더니 자국민을 상대로 댓글 단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겁니다. 아주. 지금까지 국정원에선 무조건 부인해 왔었는데요. 처음으로 국정원이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일부가 일각이 드러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으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당시에 정권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팀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연이 댓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윤석열, 최동욱, 예, 상징적인 두 분이 이 일로 운명이 바뀌었었죠. 예, 다시 한번 운명이 바뀔까요? 어쨌든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소식인데요.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한 해 예산만 30억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팀 대부분은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친여 성향 지지자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의혹은 많이 있었죠. 뭐 숫자는 안 나왔어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팀이 이제 드러난 이후로는 네. 이제 댓글 부대라고 소위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 나온 게 한 7, 8년 전이에요. 7년 전쯤이죠. 예. 제가 댓글 부대에 있다고 얘기했다가
음모론자로 엄청 욕 먹었어요, 그때. 7년이 지나서라도 밝혀지니 반가운데, 근데 이거는 지금 2009년 걸부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보도 아니고 했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일종의 아웃소싱을 한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유명 강사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네, 지금 강사.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 댓글 돈 받고 다는 그렇죠. 조직들, 프로페셔널한. 그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는데, 네. 의심이고 추정입니다. 방식은 바뀌었을 것이고, 바뀐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 중에 일부 알파팀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죠. 예. 네, 그렇죠. 보수단체 간부가 팀을 꾸렸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웃소싱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합니다. TF가 활동하니까 또 추가 뉴스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댓글 부대가 당시에는 3차장 체제 하에 있었거든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3차장은 대북 관련 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네, 이 규모도 그렇고. 국정원이 지금 정권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예산을 30억만 썼다. 이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나온 건 이만큼이지. 문서가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예, 우선 국정원이 인정한 중간 보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대선 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전에 터졌죠. 예,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댓글 부대 이제 완전히 해체하고 심리전단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댓글 부대가 없어졌느냐? 댓글 부대는 활동했다고 저는 압니다. 예, 뭐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뭐 포탈의 댓글도 그랬었고, 각종 커뮤니티도 그랬었던 걸로 저는 사실은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금방 눈치챌 만큼 눈에 띄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는 과거처럼 국정원 내부 심리 전단, 내부 직원이 직접 그래서 2012년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 때 이야기예요. 두 가지 정도가 뭐랄까요, 짚어볼 볼이라고 생각하는데 3,500명 나왔지 않습니까? 30개 팀 예산 30억. 국정원의 예산에 비하면 예산 3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수활동비가 워낙 크게 책정돼 있죠. 그러니까요.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저는 이 30개 팀 예산 30억은 전부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말단의 댓글 부대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 인지도 있는 소위 뭐 논객이라고 하는 보수, 그렇게 칭해지는 자칭 타칭 인사들도 이 댓글 부대의 어떤 일원으로 관리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교단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발단 소위 사건으로 구속되던 윤 목사이고, 그게 한 가지,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